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김도연입니다. 주말 동안 암호화폐 시장 어땠는지 우선 이 시각 국내 주요 암호화폐 가격 시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1월 12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시장 상황 좋지 못한 모습인데요. 비트코인이 0.26% 하락해 726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캐시가 7.19% 하락해 가장 큰 하락폭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글로벌 거래량 순위 보겠습니다. 거래량도 줄어든 모습입니다. 총 거래량이 13조 7,584억 원으로 전주 금요일에 비해 2조 원가량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암호화폐 시장을 분석해줄 송범선 애널리스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범선입니다. 전문가님, 주말 동안 암호화폐 상황 어땠나요? 주말 동안 약간 주춤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언급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심리적으로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일단은 뭐 보시면은 암호화폐, 그러니까 먼저 블록체인 사업에 대해서 1분기와 2분기에는 160회, 173회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네. 여러 가지 뭐 세미나나 컨퍼런스에서. 자, 근데 이번에 4분기에는 35회로 줄어들었고요. 자, 그리고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에 대한 언급은 지난 1분기 때는 68회였는데 근데 이것이 4분기 때는 11회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많이 관심이 좀 사그라들어서 이런 것들이 좀 낮아져서 이와 같이 됐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검색량이 높으면은 암호화폐 가격도 많이 올라간다. 반면에 검색량이 떨어지면은 좀 이 가격도 떨어진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네. 이 언급 같은 경우도 세미나나 이런 컨퍼런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풀이가 되고 있고요. 네. 자, 일단은 회사로 집중해 보시면은 IBM이 블록체인을 인력을 1,500명이나 고용을 했었어요, 예전에. 네. 자, 그래서 굉장히 블록체인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1분기 때는 컨퍼런스에서 70차례 말을 했거든요, 블록체인을. 근데 이제 이번 4분기 때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무튼 뭐 이런 소식 때문에 좀 약화되면서 지금 분위기가 좀 악화됐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블록체인을 보는 전문가들의 시선은 많은데, 일단 이 벤처 캐피탈리스트 팀 드레이퍼 같은 경우는 좀 지금 이 비트코인이 1비트코인당 25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다, 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최근에. 그래서 굉장히 상승에 대한 시각은 아직까지 고정돼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세계 통화의 5%를 비트코인이 차지할 것이다, 뭐 이런 긍정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1년이나 2년 내에 생활 내에서 암호화폐를 긍정적으로 가장 많이 쓸 것이다, 뭐 이런 말들 해서 어쨌든 많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시선들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전문가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 점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스텔라 루멘 보겠습니다.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가 급등이 나왔어요. 네. 스텔라 루멘 상당히 좀 급상승이 나오면서 좋았습니다, 주말 네. 동안에.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에어드랍이 발표가 됐었는데, 저번 7일날 발표됐는데 1억 2,500만 달러 에어드랍이 나온다 그랬어요.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의 효용을 수십 배 증가시킬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랐고요. 네. 자, 스텔라 루멘 일봉 보겠습니다. 일봉. 자, 일본 보시면 뭐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가죠. 네네. 그러니까 7일날 이제 발표가 되면서 이와 같이 계속해서 상승장이 나왔어요. 자, 근데 이 스텔라 루멘은 리플과 좀 연계시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리플이 지금 스텔라 루멘은 이와 같이 이때부터 올랐잖아요. 네. 리플 한번 일본 보겠습니다. 리플 일봉을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그 전에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약간 사그라들었는데, 네. 리플이 먼저 움직였어요. 네. 리플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스텔라 루멘 움직이는데, 이와 같은 것은 일단은 리플에서 하드포크가 돼서 스텔라 루멘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리플이 쪼개져서 스텔라가 나왔고, 어쨌든 같은 친척입니다, 친척.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기술적으로도 유사해요. 두 개가 기술 기반이 유사하고 목표 고객층도 비슷하고, 또 이런 긍정적인 견인력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개발진도 같은 상황이고 대부분 네. 같은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은 어쨌든 예전에 패턴을 좀 보시면 리플이 먼저 크게 급상승한 다음에 스텔라가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플과 스텔라는 같이 엮어서 한번 주목을 하시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한 주간의 스케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소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굵직한 소식이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일단은 비트코인 CBOE 만기일이에요. 이거는 선물 만기일. 그렇죠. 시카고 옵션 거래소입니다. 네. 시카고 옵션 거래소 만기일. 굉장히 이것에 따라서 변동성이 심해질 것이고, 그다음 목요일 날은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죠. 네.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인데, 이게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예전에 이제 11월 초 그리고 10월 말에 엄청나게 비트코인 캐시가 올랐었잖아요. 네. 자, 그런 것들이 드디어 반영이 돼
되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캐시는 약간은 뭐 잠잠해요.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이때를 기반으로 해서 기점으로 해서 전에 수요일이나 화요일날 비트코인 캐시가 한번 지금 CBOE 만기일과 덮쳐서 크게 한번 움직일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비트코인 캐시를 이번 주는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암호화폐 종합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오늘의 코인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린 소식이 가득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흐린 소식 준비했는데요. 우리나라 소식부터 보시죠. 지닉스 거래소가 설립 6개월여 만에 문을 닫습니다. 지닉스가 추진한 크립토 펀드 사업이 정부 규제로 진행할 수 없게 된 것에 따른 조치인데요. 지닉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1월 23일자로 지닉스의 모든 서비스가 최종 종료됨을 알렸습니다. 정부에서 막아서니 결국 이렇게 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도 거래소 소식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죠. 퓨어빗 거래소가 일명 먹튀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퓨어빗은 파격적인 이벤트와 자체 ICO 소식으로 거래소 코인 투자자를 모았는데요. 돌연 카톡방에 유저들을 강제로 내보낸 후 이더리움을 출금해버린 거죠. 모금받은 이더리움은 총 16,000이더, 우리 돈으로 약 38억 원입니다. 현재 퓨어빗의 홈페이지도 사라지고 관련된 홍보글들도 대부분 삭제된 상태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정말 바람잘 날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미국 소식입니다. 지난주 테더의 새 파트너사인 델텍의 자금 세탁 연루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자금 세탁에 이어 최근 뇌물 사건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델텍이 베네수엘라 정부 관료로부터 1,200만 달러, 우리 돈 135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미국 정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거죠. 델텍의 이 같은 논란이 테더에게 또 시련을 안겨주는 건 아닐지 걱정이네요. 최근 개봉한 영화 중에 블록체인 영화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영화에서는 정보를 공유함으로 인해 벌어지는 해프닝을 담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블록체인의 프라이버시 이슈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블록체인상에 기록돼 공유되니까요. 블록체인이 일상생활이 되면 영화에서 일어나는 해프닝들이 충분히 우리 생활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영화가 나온 걸 보면 데이터 공유, 프라이버시 이슈,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코인 김도연이었습니다.